날씨가 그래. 날씨가 지금 날씨가 거실에 그 베란다 문 살짝 열어놓고 거실에 베개 하나 바닥에 놓고 누우면 다르죠. 아이고. 그런데 81번 한번 봐봐요. 81번. 보고 싶지 않아요. 응?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내가 왜냐면 이게 어디에서 봤었는데 저기에 이 문제가 엄청 오래된 옛날 문제인 걸로 기억하는데 숫자만 저렇게 바꿔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제가 또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 문제 보면은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로 시작을 해. 이걸로.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x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단 말이야. 그쵸? fx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저 관계가 성립하려면 fx가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fx 플러스 2는 f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F0와 F1을 가지고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각각 F2는 이거에서 2를 더 추가적으로 빼면 2023 F4는 2021 이런 식으로 나아가죠. 그러면 F2에는 2025-2n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떠냐? F3은 이거에서 2를 더 빼면 2022 F5는 2020 이렇게 해주면 F2n 플러스 1은 마찬가지로 2025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그래서 둘을 종합해보면 fx 자체가 정수 n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뭐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값인 F2025는 2026은 마이너스 1이고 2023은 2가 되어서 정답은 3이다 라고 하면 될 것처럼 보이나? 자, 저기 있는 첫 번째 조건 있죠. 함수를 만약에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얘는 f of fn이 다시 n이 돼버려. 그럼 얘는 그냥 fx가 x가 돼버리는 거야. 충돌나지? 쉽게 얘기하면
원래 문제 조건에는 F0가 202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0을 넣고 시작하면 F0가 제로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함수야? 이해되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현재로서는 배제. 아, 문제 안 그냥 뭔가 좀 이 문제는 어떤 의도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이거부터가 약간 아니지 않나. 다음 시간에 또 생각나면 다시 한번 해보든가. 봅시다. 슬슬 그 계절이 온 거야. 이불 밖에 나오기 힘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 거 같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있으면 겨울 되면 더 힘들지. 겨울방학에 아침 수업이 진짜 개빡치는 거야. 아 그래서 익숙해질 때쯤 끝납니다. 아 이제 아침에 나오는 거 좀 할만한데 그럼 이제 방학이 끝나야지. 이번 전에 또 목동구만 한 일주일 늦던데. 아, 진짜요? 한 10월 1월 8일인가 뭐 네. 1월 10일인가 뭐 그때쯤. 네. 다른 애들은 다 12월 말에 1월 1일, 1월 2일 뭐 이때 방학식 하고 있는데. 아, 진짜 그때는 더 나은 거 아니야? 하루가 무슨 아 그때 나오는 건 어차피 다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거의 비슷해 며칠씩. 일주일 차 안 되던데 보면 뭐 한 일주일이 3. 안 나오면 그냥 하루 저희 등교하는 날 사라져요. 아 니네는 그냥 중간에 하루 갔다 네. 그거 땡겨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자 82번 볼게요. 여러분들 82번 풀어봤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럼 그 미묘한 차이도 알겠어? 차이도 모르고 알고 있어요. 자,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1대1 대응. 제가 아까 여기에서 적어놨던 그거를 떠올려 보시고요. 그럼 기억은 너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고요. 우린 니은하고 디귿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x에 대해서 자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모든이라는 말이 좀 더 들어가야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납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소라고 되어 있긴 한데 출제자의 의도 자체는 모든 원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이 들어가고 원래 오리지널 문제에서 디귿은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오케이? 그래서 디귿이 원래 뭐였냐면 집합 x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f of fx가 x이면 fa가 a가 되는 원소 a가 존재한다. 니은하고 똑같이 결론이 되는 그 문제가 오리지널 문제. 근데 여기서는 살짝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고요. 이걸 만족하는 경우는 자, 두 원소가 이렇게 크로스 되거나 아니면 그냥 fx가 x가 되는 이렇게. 그래서 크로스 되는 경우가 아까 제가 그래프 설명하면서도 이야기 드렸던 fa가 b인데 fb는 a가 되는 요 경우가 f of fa가 a고요. f of fb도 b가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걸 흔히 주기가 2인 원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케이스는 이게 다야. 둘 하나, 둘 하나, 아니면 하나. 자, 이걸 만족하는 경우는 5개의 원소를 둘 하나로 나눠주니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오컨비션이 둘만 짝지어주면 끝. 그리고 이건 하나니까 총 26가지의 함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가 홀수다 보니까 세 가지 그 어떤 경우에도 보시면 FA가 A가 되는 A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1, 2, 3, 4, 5가 아니라 1, 2, 3, 4, 5, 6이나 1, 2, 3, 4 짝수였다면 보시다시피 니은은 거짓이 되겠지. 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f of fx가 자, 모든 원소가 3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그럼 3의 약수가 1 또는 3이기 때문에 3번 만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한 번 만에 돌아와야 돼요. 자, 이게 발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은 2로 갔다 3로 갔다 1로 돌아오는 와중에 2하고 3도 마찬가지로 3번 만에 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4하고 5는 한 번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모든 원소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항등함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총 몇 개인가? 자, 지금처럼 이렇게 3개를 데리고 옵니다. 만약에 원소가 1, 2, 3, 4, 5, 6이었다면 3개 이렇게 짝지어주는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서 이 경우와 다르게 이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1이 어딜 거쳐서 1로 다시 돌아오는지. 그래서 1이 2로 갔다가 3으로 갔다 1로 돌아오는지 혹은 3으로 갔다가 2로 갔다가 1로 돌아오는지 이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그게 2 혹은 2패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항등함수 1개를 더해주면 총 21개의 함수가 이 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겠다는 거. 어떻게 이해가 좀 될까요? 다시 14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풀어봤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지역 fx에 얘의 치역이 0 이상이다. 그럼 fx의 치역이 마이너스 10 이상이다. 딱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 그래프 이렇게 생겼구나.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에서는 정답이 마이너스 루트 10인가? 루트 10인가? 그랬던 거. 그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지점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꼴로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a 제곱 해주면 6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그렇다면 a는 뿔마 4에서 눈에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0보다 크구나. 정답은 a는 4. 그죠? 한 번씩 풀어봤단 말이야, 문제집에서. 그냥 훅 계산만 하고 넘어가면 돼. 는기야. 자, 여러분들이 84, 85번하고 두 장을 넘겨보면 있는 93, 94번 얘네들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얘네들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야. 얘네들은 역함수가 있는 거고, 지금 84, 85번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조건 안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먼저 84번.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6하고 G6이니까 Y에다가 6을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그래서 Fx 플러스 G6 이꼴 X 더하기 35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F0가 2라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G6의 값을 갖는다면 F0는 여기에 35 마이너스 G6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값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는 뿔마이구나. 33 또는 37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딱 요 루틴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는 이유가 두 가지 모두 다 된다라는 거지. 일단 33인 경우에는 대입해주면 f x 플러스 33이 x 플러스 35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fx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럼 F6은 6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6가 37이면 마찬가지로 fx 더하기 37이 x 더하기 35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fx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F6은 14가 되겠지. 이렇게 더해주면 51이고 이렇게 더해주면 95니까 최소값은 51이다. 이렇게 되게 기계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처음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라는 문제지?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안 풀려서 답을 봤는데 이거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다음번에 또 보면 그때 어떻게 했더라. 밑에는 85번 가지고 계산 연습 한 번 더 하세요.
1컷이 나온 건가? 수학 2번 중간고사요? 아, 1번이요? 나왔을 거예요. 92 맞아 92. 뭐 그쯤 될 거예요. 1컷 92. 우리가 1컷으로 학교 이렇게 시험 난이도를 비교해 보자면 그다음에 양천이 88. 목동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5. 예, 목동 갔으면 개처 발렸어. 저희 남자인데요. 다행인 줄 알아. 진명도 어려웠던 것 같지? 진영도 비슷했어. 그치, 진명도 비슷해 맞아. 진명하고 뭐. 자, 86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도 함수 FG. 자, fx, gx를 우리는 이러한 성질을 갖는 걸 각각 우함수 그리고 기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기. 그래서 우함수. 그러니까 이런 걸 짝함수라는 표현이 아니면 홀함수라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표현, 이런 수학적인 용어는 거의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시작이야. 아무래도 공용어죠, 공용어. even 펑션과 add 펑션 그걸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짝함수라는 표현을 쓸까? 이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거는요, fx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와 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동일하다. 이 y축 대칭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함수에서 참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도형의 이동이랑 함수의 성질 이거를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y는 fx에서 y는 f-x 이렇게 주는 거를 우리가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관계는 뭐야? 서로 y축에 대칭시킨 겁니다. 근데 이거랑 그냥 fx 자체가 이렇다라는 것은 얘는 함수 자체, 자기 자신이 y축의 대칭인 형태를 띈다. 그래서 똑같은 y축 대칭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얘는 이거를 y축에 대칭시켰을 때 얘가 되는 거고 얘는 fx 너 그래프 자체가 y축의 대칭인 그래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y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x가 저렇게 들어가 있으면 쟤는 무조건 y축의 대칭인 그런 형태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있는 기함수. 자, 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와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라는 표현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계셔야 오래오래 씁니다.
언제까지 써먹냐면 여러분들 미적분할 때까지. 미분, 적분할 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함수일 때 적분해주면 어떻게 하고 기함수일 때 적분하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fx가 우함수면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고 fx가 기함수면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방금 얘기한 모든 것들을 통용할 수 있는 게 우함수. 왜 이걸 짝수함수라고 하느냐? 대표적인 예시가 y는 x제곱이죠. 보시다시피 지수가 짝수인 이러한 다항함수들. 그 다음에 이건 대표적인 예시가 y는 x 세제곱 이렇게 지수가 홀수인 홀수차수 다항식들 이런 것들이 저렇게 되기 때문에 기함수, 우함수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헷갈린다 이러면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함수, 우라는 글씨 자체가 y축의 대칭이죠. 그래서 우함수는 y축 대칭.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지? 아니, 설마 x축 대칭이겠어? 여러분들 함수가 x축 대칭일 수 있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 남는 거야. 자, 그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문제 거기에 나와 있는 기억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보시다시피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니은은 우변에서 좌변이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gx 그래서 f 오브 gx 참이구나.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렇게 되니까 이 마이너스 또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디귿도 참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차근차근.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듯이 f가 우함수고 g가 기함수인 상태에서 f 오브 g 합성했더니 얘가 지금 우함수가 되는 걸 봤어요. 그럼 과연 g 오브 f 순으로 합성을 하면 뭐가 될까? 또한 우함수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는 거는 우함수에다가 x제곱, 기함수에다가 그냥 x를 때려 넣어도 돼. 그러면 이렇게 합성하든 둘 다 x제곱이죠? 그래서 둘 다 우함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함수하고 우함수를 곱하는 또는 기함수하고 기함수를 곱하는 거 이렇게 단순히 곱해서 만들어진 함수는 생각해보면 짝짝 홀홀 곱해주면 차수가 당연히 둘 다 짝일 테니까 얘네들은 우함수가 될 건데 얘네들은 곱하면 기함수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함수를 준 다음에 그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확인하라 그러면 그 새롭게 주어진 함수를 hx라 하고 그 다음에 h-x를 취했을 때 쭉 해서 마지막에 hx가 나오는지 혹은 마이너스 hx가 나오는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함수, 이렇게 되면 기함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자, 87번은 보시면 알겠지만 F6이 아니라 G6이에요. G6. 그죠? G6.
자, 그래서 가나다 조건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나 조건인데, 자, 거기 보면은 모두 1대1 대응이고 라고 이미 나와 있긴 하나, 모두 1대1 대응이라고 나와 있긴 하나, 나 조건만으로도 F하고 G가 모두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원소의 개수가 모두 4개, 4개인 상황에서 얘네들을 합성했는데 1대1 대응이다? 그럼 각각이 다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미 나와 있는 함수값은 F는 6, F는 6, 그 다음에 G3은 2. 자, 거기 보시면 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3이 3으로 가거나 4가 4로 가야 되는데 3은 이미 2로 갔으니까 4가 4로 간다는 얘기를 좀 길게 써놓은 거예요. 다 조건은 딱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다 조건하고 다 조건으로는 쓸 수 있는 게 이게 다고요. 이제 나 조건을 가지고 끼워 맞춰야지. 자, 1은 3으로 가 있어야 되고 2는 4가 되어야 되고 3은 결국 5가 되어야 되고 4는 6까지 가야 됩니다. 그 여정을 마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죠. 자, 그럼 2가 6으로 가니까 그렇다면 이 여정의 시작은 4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4가 3으로 가는 거니까 요 여정의 시작은 1이라는 거죠. 그럼 1은 4, 오케이. 나머지 3은 5.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G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좀 지어주면 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될 거고 6은 이렇게 되면 모든 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지. 이렇게 1대1 대응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 88번 문제는 원래 그 조건이 들어가 있던 문제가 오리지널은 이거였던 거 기억나요? 점의 좌표 5개를 주잖아요. 0,뭐 이렇게 5개를 주고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죠. 되게 큰 공간을 차지했던 그런 문제인데. X는 더하는 X. 그래서 이거를 88번은 야, 이거 개념만 이해했으면 그냥 구하는 거는 쉽게 줄 테니 그래프는 심플하게 이걸로 줄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네모칸 안에 있는 이 개념 함수 gx가 그런데 GA는요 FA GB는 FB 이거를 만족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F of FA는 FA F of FB는 FB
자, 종합해 보면 우리가 f 오브 fx는 fx를 만족하는 x 값들을 찾아야 된다 이거야. 일단은. 그럼 원래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걸로 넘어가면 쉬워. 자, 이거에서 어떻게 했냐면 y는 x를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생기는 이 4개 0, 알파, 베타, 감마 x좌표를 표현한 겁니다. 점의 이름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저것들은 fx가 x가 되는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당연히 만족하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 평행선을 각각 그려서 추가적인 교점들을 구합니다. 그럼 여기가 알파1, 여기 알파2, 여기 베타1, 베타2, 감마1, 감마2, 감마3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집합은 정의역이자 공역이야. 그게 문제야. 이걸 만족하는 A, B 순서쌍을 구하라. 그럼 저기에 있는 것 중에 2개 가져다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GX 입장에서 봤을 때 G는 X에서 X로 가는 거기 때문에 A, B를 넣었을 때 함수값도 여기에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G 알파1은 알파가 되거든요. 그럼 알파1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되면 알파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알파1이 x의 원소이다. 그럼 알파는 x의 원소여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두 가지로 나눠요. 순수하게 0, 알파, 베타, 감마의 부분 집합. 이게 4컨비네이션 2에서 6개. 두 번째,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빨간색으로 표시한 얘네들이 들어간 포함된 경우. 그러면 방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알파1 알파, 알파2 알파, 베타1 베타, 베타2 베타, 감마1 감마, 감마2 감마, 감마3 감마. 총 몇 개? 7개. 그래서 이거랑 더해주면 13개가 정답이 되죠. 에? 그래서 이거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냥 바로 y는 x 그려주고 여기서 평행선, 여기서 평행선, 이게 알파 베타인 거고 이게 알파1 베타1인 거야. 그러면 집합 알파 베타 한 개에다가 알파 알파1 베타 베타1 2개 더해주면 총 3개의 집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딱 요 루틴이야. 이 문제는 선생님이 진짜 착한 거지. 저건 이해만 했으면 이거 답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할 거야. 나쁜 선생님은 뭐냐? 아무것도 안 바꿉니다. 뭐가 바꾸냐면 A, B를 A, C로 바꿉니다. 그럼 저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 알파, 베타, 감마 중에 3개를 뽑느냐, 2개를 뽑느냐, 아니면 하나만 뽑느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주면 돼요. 실제로. 그럼 생각보다 별로 어렵진 않아.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네모칸에 있는 이 빨간색 네모칸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이 함수와 관련된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확통하고 이 공수 2하고 경계가 모호해. 경계가 너무 모호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쓸 수도 있고 저기에다 쓸 수도 있어서 학교별로 나오는 기출 문제들 같은 경우 웬만하면 다 풀어보긴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89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K 값을 구해주면 되니까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거기에 나와 있는 90번부터 한번 제대로 좀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응? 순서상? 순서상이 아니라 집합 정확하게는